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전쟁 전문 기자 엘리나 보르노프입니다. 지금도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총알도 폭탄도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분쟁 지역을 돌며 수많은 도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무너진 학교, 시리아 알레포에서 희망을 잃은 가족들, 이라크 모술의 폐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들, 제가 기록해온 도시들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방어란 단지 더 오래 버티기 위한 수단이었죠. 도시란 늘 파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제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그저 아시아의 번화한 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국제도시방어 전략 세미나에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저 관광도 할 겸 한국 음식도 즐길 겸 겸사겸사 참석한 거였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충격은 그 세미나 첫날 받은 발표에서 터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서울은 언제든 전시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존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내 스크린에 펼쳐진 장면들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 몇 분 만에 대피소로 전환되고 승강장이 대응 벙커로 사용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식량과 의료 자원을 배급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능한다는 설명. 도심 곳곳에는 숨겨진 지하 방공시설이 연결돼 있고 각 구청마다 민방위 본부가 존재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까지. 이건 단순한 기술이나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엔 시민의 생존을 전제로 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도시의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그냥 방어하는 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생명체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세미나 발표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고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실제 방어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 있는 특정 환승역은 실제로 전시 대비용 강화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배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강렬했던 경험은 시민 대피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훈련에 참여했는데 회사원, 주부, 학생들까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상의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누군가는 통신기기를 점검하며 누군가는 노약자들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시민 자율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호텔에 돌아와 밤새도록 서울의 도시 시스템에 대해 정리한 뒤 한 문장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울은 인간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인간을 살리는 구조로 진화했다. 그런데 그 메모 아래에 덧붙여진 한 줄이 지금 이 사연을 쓰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유럽에 옮긴 도시가 있다. 이름은 노바바스트. 바로 그날 한 한국 국방부 전략가와의 인터뷰 도중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생존형 도시 전략을 NATO와 공동 개발하여 폴란드 마이너스 벨라루스 국경에 새로운 방어 도시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 그것도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서울형 생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시민 중심 방어 도시라는 말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도시 방어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러 가자. 직접 그 도시에 들어가 보자. 며칠 뒤 저는 브뤼셀 본사에 긴급 요청서를 보내고 NATO 미디어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와도 접촉했고 그 결과 노바바스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곧 유럽 최전방에 위치한 서울의 유럽형 복제도시 노바바스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또다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서울은 정말 유럽의 전장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 곧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나 보르노프입니다. 서울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도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설계, 시민이 참여하고 작동시키는 생존 메커니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서울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유럽에서 전장 한가운데서도 가능할까?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의 철학을 그대로 이식한 유럽 최초의 방어 신도시 노바바스트.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저는 NAT 허가를 받은 소형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헬기는 점점 낯선 풍경 위를 날았고 지평선 너머에서 반듯한 육각형 형태의 도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노바바스트였습니다. 도시의 외곽은 높지 않은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짜 방어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진우 씨를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진우 군은 대한민국 국방부 출신 전략가로 현재는 노바바스트 방어협약단의 한국 측 책임자입니다. 깔끔한 정장, 침착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신뢰. 엘리나 기자님, 서울에서 보신 것처럼 여긴 보여주는 도시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살아있는 방어체계 자체죠. 도시 투어는 지하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바바스트는 도시의 절반 이상이 지하 인프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시청, 병원, 학교, 전력망, 식수 배급소 모두가 지하 방어 구조물 안에 통합되어 있었죠. 서울에서 본 것과 동일한 구조였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현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처음엔 의심했어요. 왜 한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냐고요. 하지만 직접 체험한 이후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 증거는 훈련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도 민간 자원방위대의 정기훈련일이었습니다. 지하 벙커에 마련된 훈련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시민들이 지정된 복장을 입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띈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마르첼라 루딕, 19세. 처음엔 부끄러운 듯 카메라를 피해 다녔지만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서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직접 도시를 지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실제로 서울 민방위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자신의 팀에게 한국식 대피 리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단순한 훈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바바스트의 교통체계 역시 서울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유사시 자동 대피 모드로 전환됩니다. 버스는 피난 차량으로, 지하철은 이동형 벙커로, 심지어 자전거 도로는 구급차 통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서울이 만든 시민이 도시를 지킨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DNA가 이제 동유럽 국경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인 전략가 이진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도시의 생존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서울이 보여준 건 시민과 도시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노바바스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이제 유럽의 전장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시 경계 지역에서 경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의 이상 징후. 도시는 곧바로 전시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목격하게 될 진짜 서울형 방어 도시의 실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나 보르노프입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나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수많은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도시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서울에서 배워 탄생한 유럽의 방어 신도시 노바바스트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7분 도시 외곽 감시 드론이 벨라루스 접경지대에서 비정상적인 병력 이동을 포착했습니다. 5분 후 노바바스트 전역에 경고 사이렌이 울렸고 이어서 도시방어 사령부에서 비상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국경지역에 대한 실시간 군사 위협 수준이 상승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 즉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는 모의훈련이 아닙니다.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시민들의 훈련을 취재하며 이 시스템은 정말 작동할까? 의심했던 제가 그 안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시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각 거점 대피소에는 시민 리더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었고 노약자부터 우선 수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현재 도시방어 단계와 대피소 현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었고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정밀하고 조직화된 시민방어 체계가 이 낯선 유럽 도시에서 실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첼라 루딕과 함께 C-4 지하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방위대 훈련생답게 침착하게 사람들을 도우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이 도시를 믿어요. 서울처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위기는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피소 내부에 들어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럼증, 구토 증세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내 땀이 비오듯 흐르고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엘리나 씨, 괜찮아요? 마르첼라가 다가왔지만 저는 이미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린 첫 목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인인데 감염병 아니야? 어제 서울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 바이러스 아닐까? 당장 격리시켜야 해. 그곳은 방어 도시였고 저는 믿음으로 만든 시스템의 취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포는 이성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주변에서 물러났고 누군가는 마스크를 끌어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 감염 아니에요. 그냥 위장 문제예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땀에 젖은 제 모습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주저없이 시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우리의 손님입니다. 서울에서 이 시스템을 직접 보고 전 세계에 알리러 온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서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시민이 도시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시민은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 순간 마치 기류가 바뀌는 것처럼 공기에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제게 물병을 건넸고 중년 여성은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첼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엘리나 씨, 당신도 이 도시에 속해 있어요. 의무대로 옮겨진 저는 간단한 검사 끝에 단순한 위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날 한국에서 먹은 매운 음식이 체질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뼈아팠던 건 제가 노바바스트를 믿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지만 노바바스트는 지금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안과 의심, 공포와 맞서는 시민들이 있었고 서울처럼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진우, 마르첼라, 그리고 이름 모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경 위기 경보는 해제되었습니다. 벨라루스군의 움직임은 실전 훈련이 아닌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혀졌고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서울 모델의 진짜 정수는 인프라나 기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다는 것. 이진우 씨는 말했습니다. 엘리나 기자님, 이제 아셨죠? 서울이 세계의 표준이 된 건 시민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닮아가려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의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 출신 전쟁 전문 기자 엘리나 보르노프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브뤼셀 제 집 창문을 통해 흐릿한 유럽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여전히 노바바스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이 유럽에 심은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를 목격한 그 도시에서 말이죠. 노바바스트를 떠난 지 일주일.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기자는 보통 사실만 기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느낌과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서울 모델이란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바바스트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도시의 대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는 따뜻한 용기였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처음 받았던 경계의 시선. 그리고 이진우 씨의 말 한마디에 바뀐 공기, 물을 건네주던 손길, 마르첼라가 제 손을 꼭 붙잡고 했던 그 말. 서울 시민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제가 아무리 유창한 문장으로 설명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로 서울을 담고 있다는 걸요. 서울이 만든 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연결 구조였습니다. 건물이 튼튼하다고 도시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시민이 서로를 믿고 지키고 행동할 때 도시도 살아남습니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준 도시가 서울이고 그 철학이 유럽의 동쪽 끝 노바바스트에서 현실로 작동했다는 건 인류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서울은 오래전부터 전쟁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온 도시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수도. 하지만 그 도시는 공포를 일상 속의 대응력으로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훈련으로, 위기를 시스템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민을 도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노바바스트는 그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심했습니다. 왜 한국식 모델을 유럽에 들여와야 하냐고. 하지만 지금 그 모델은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마르첼라는 이제 시민방위대 리더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이제는 제가 서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바바스트의 시민들은 이제 서울처럼 행동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울은 지명이 아니라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각국이 서울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NATO의 협업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시민 중심형 생존 도시라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흐름을 단순히 보도자료로만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제보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살아있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가 배워야 할 도시입니다.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노바바스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도시는 이제 서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로. 서울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서울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사는 도시에도 서울의 철학을 나눠보세요.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이 바뀌었고 노바바스트가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전 벨기에 기자 엘리나 보르노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건 무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의지일까요? 서울에서 시작된 이방어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